비트코인 6만 달러 선, 즉 60K가 이번에도 바닥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지금 흐름으로 보면 어느 정도 바닥권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상승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추세선 간격을 보면 대략 30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게 따지면 올해 8월에서 9월 사이에는 새로운 최고점인 올타임 하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추세대로 저점 구간을 계산해 본다면 16만 달러 부근, 우리 돈으로 2억 4천만 원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는 시각이 있고 이제는 단순히 밈코인이나 커뮤니티의 활용만으로 오르는 시대는 끝났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실질적인 사용 사례를 만들어내는 코인들만 살아남는 시장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현재 상장 지수펀드와 관련된 16개 코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클래러티 법안을 잘 들여다보면 왜 암호화폐의 99.8%가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디테일을 보기가 조금 꺼려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체가 없는 밈코인이나 일부 김치코인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미국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천문학적인 법적 준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시장에서 퇴출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갈론만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들 보면 계속해서 상장을 시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마지막 발악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섣불리 건드리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미국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용 문제 때문에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크라켄이나 바이낸스, 업비트, 빗썸 같은 거래소들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먼저 상장 폐지를 결정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 리플을 두고 똥코인이니 뭐니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가장 당당한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제가 앞으로 이 하락이 왜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데이터로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요. 이런 정보들 계속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두고 함께 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최근 리플의 행보를 보면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자금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투자은행 같은 느낌을 줍니다.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금융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최근 얼마나 많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까? 메타코, 지트레저리, 레일 팔리세이드, 리플 프라임 등 수많은 기업과 손을 잡고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 보수적으로 말하는 이유도 결국 리플 같은 실질적인 도구들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은행들이 생존을 위해 시스템을 재창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XRPL 레저와 리플 그리고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산을 토큰화하는 재무 시스템부터 결제, 송금, 커스터디 서비스까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파트너사들이 이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는 미국의 모든 주식과 채권 거래를 정산하는 미 증권 예탁 결제원과의 파트너십 소식도 있었는데 여기에는 스텔라루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산을 디지털 증서로 토큰화해서 실시간으로 정산하는 플랫폼이 공식 가동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의 수장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5년 이내에 기업 금융의 30%를 리플 원장에서 처리하게 될 거라고 공언했죠. 제가 예전부터 리플은 고속도로라고 강조해왔던 거 기억하시죠? 기존의 금융 플랫폼들이 좁은 국도를 타고 오다가 결국은 리플이 뚫어놓은 이 고속도로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최근 리플이 발표하는 인공지능이나 양자 컴퓨터 관련 프로젝트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특히 둠스데이라고 하면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사이버 팬데믹이나 블랙아웃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중단되지 않는 화폐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공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속 가능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래 도구를 만들겠다는 신중함이 엿보이는 대목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99.8%의 코인은 클래러티 법안이나 지니어스 액트 같은 규제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엑스머니도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앞에서 고민이 깊을 겁니다. 만약 이게 제대로 열린다면 6%의 이자율과 3%의 캐시백을 제공하는 금융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우선 미국에서 베타 테스트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도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결국 소비자 중심의 이자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들 스페이스X부터 뉴럴링크, 스타링크,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과 인공지능 그룹까지 다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머스크는 지금 완벽한 통제와 감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려 하고 있는데 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즉시 정산이 가능한 유동성 허브입니다. 그걸 엑스머니로 구현하려는 건데 과연 그 도구가 비트코인이 될까요? 도지코인이 될까요?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가치가 부족하고 도지코인은 발행량이 무제한이라 단순 거래 도구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리플은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위한 결제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이 결제 수단으로 리플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데이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시대가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도 규제가 아무리 막아도 흐름을 막지는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벌써 44개 주에서 결제 라이선스를 확보했고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해서 즉시 정산 시스템을 만들려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리플이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담보물로 설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여러분의 대화 데이터를, 테슬라를 통해 이동 데이터를, 스타링크를 통해 통신 데이터를 모두 취합하려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링크가 통신사들에 대항할 만큼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여러분이 소비하는 모든 결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거대한 데이터 제국이 탄생하는 건데 이게 바로 디지털 신분 인증과 생체 인식이 결합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리플과 스텔라루멘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결국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막대한 전력량을 커버하며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디지털 영토 확장을 통해 무너지지 않는 제국을 꿈꾸고 있고 글로벌 엘리트들도 그를 지지하는 모양새입니다. 리플은 이제 우리 같은 개인들의 도구를 넘어서 그들의 시스템을 움직이는 핵심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너무 쫄거나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묵묵히 버텨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400원, 500원 하던 시절 생각하면 지금 자리는 정말 황송한 수준 아닙니까? 결국 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건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인내심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내가 왜 이 투자를 시작했는지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4일 클래러티 법안이 완벽히 통과될 확률이 수치상으로는 낮을지 몰라도 세상은 언제나 말도 안 되는 낮은 확률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기도 하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인물이 이런 상징적인 날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가 시장에 많습니다. 정치적인 압박이나 여러 스캔들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 시장 일각에서는 7월 4일의 법안 통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리플을 던지라는 역설적인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억지로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투자의 선택은 항상 본인의 몫이고 그 결과에 따른 책임 또한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손이 아닌 가슴이 이끄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이고 시장은 늘 새로운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방향타는 확실히 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인생 역전을 위해 리플 한 우물만 파야 하는가? 라고 물으신다면 단호하게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덩치 큰 기관이나 나스닥 상장사들은 절대 단 한 종목의 전 재산을 몰빵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리플의 흐름과 맞닿은 고급 소스를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조 단위 자금을 움직이는 거대 세력과 나스닥 기업들이 지금 남들 몰래 전혀 엉뚱한 섹터에 막대한 돈을 밀어넣고 있다는 팩트입니다. 충격적인 건 이 섹터가 개미들이 꿈에도 모르는 사이 단 1년 만에 2200%라는 폭등세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2020년 이더리움 디파이가 미친 듯이 팽창하기 직전과 소름 돋도록 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보를 그냥 흘려 들으신다면 다음 불장인 4년 뒤를 고통스럽게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처럼 코인판이 조용할 때가 가장 저렴한 단가로 물량을 쓸어 담을 절호의 기회죠. 지금 지구상에 유통 중인 비트코인은 약 1990만 개. 비트코인은 설계 당시부터 2100만 개까지만 채굴된다는 공식이 박혀 있어 발행 끝물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이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조 5천억 달러, 한화로 2천조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정말 기막힌 사실은 이 거대한 파이의 99% 이상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갑 속에 잠만 자고 있다는 것. 가격이 오르기만을 기도하면서 일원의 부가, 수익도 못 만들고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은행 적금은 이자가 붙고 건물은 월세가 나오고 주식은 배당이 떨어지죠. 심지어 같은 암호화폐인 이더리움조차 들고만 있어도 연삼에서 4% 이율이 붙습니다. 그런데 유독 비트코인만은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추가 캐시플로우가 0인 깡통 자산이었던 겁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의 태생적 구조 때문입니다. 슈퍼컴퓨터로 수학 문제를 풀어야 코인이 캐지는 시스템이라 그냥 지갑에 담아둔다고 보너스를 주는 로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라 부르죠. 골드바를 금고에 모셔둔다고 금이 새끼를 낳지는 않잖아요. 물론 과거에도 비트코인을 굴리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 거래소나 랜딩 업체에 코인을 예치하거나 껍데기를 바꿔 다른 알트 생태계에서 돌리는 꼼수들이었죠. 그러나 이 방식들의 공통 함정은 결국 내 코인을 남의 손에 넘겨줘야 한다는 치명적 리스크였습니다. 2022년 셀시우스 사태와 FTX 파산으로 코인을 맡겼던 수많은 개미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렸죠. 바로 이 고질적 모순을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BTC파이. 쉽게 말해 비트코인 탈중앙 금융이라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그럼 BTC파이의 정체를 명확히 짚고 가죠. 지갑에서 숨만 쉬던 비트코인을 일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이자와 보너스를 챙겨가도록 설계된 신개념 금융 플랫폼입니다. 즉, 내 비트코인 소유권은 그대로 내 지갑에 유지되는데 매달 현금 흐름이 내 계좌로 꽂힙니다. 디지털 골드를 남의 지갑으로 보낼 필요 없이 제자리에 고정해두고 담보물로만 인식시켜 복리 수익을 찍어내는 혁신이죠. 이 생태계가 열리자마자 글로벌 1위 VC 앤드리슨 호로위츠가 1,500만 달러를 쏘았고 패러다임도 7천만 달러를 던졌습니다. 거기에 레거시 금융권의 73%가 우리도 뛰어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죠. 이런 자금 쓰나미로 단 1년 만에 이 테마는 2200% 폭등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BTC파이에 눈을 번뜩여야 할 명확한 이유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입니다. 파월 의장은 동결 카드를 만지작거리지만 월가 전문가들은 최소 2번의 인하가 터질 수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금리가 깎이면 시중 은행 예금 이자도 바닥을 칩니다. 사람들의 돈은 본능적으로 수익 짭짤한 다른 곳 없나 하면서 더 매력적인 시장으로 대이동을 시작하죠. 두 번째, 달러 약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9.1까지 밀려 최근 석 달 최저 수준입니다. 달러가 똥값이 된다는 건 글로벌 큰손들에게 현금만 들면 바보 된다는 경고죠. 결국 투자자들은 달러를 팔고 비트코인이나 금처럼 한정된 피난처로 몰려옵니다. 세 번째, 코인판 주변에 언제든 쏠 수 있는 대기 자금이 역사상 가장 무식하게 장전돼 있다는 점. 1달러를 추종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자그마치 3,265억 달러, 한화 450조 원입니다. 방아쇠만 당겨지면은 즉각 알트 시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질 준비가 끝났다는 뜻이죠. 이 미친 돈의 쓰나미가 어느 섹터로 덮칠지 방향타만 미리 읽어내면 우리는 남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길목에 텐트 치고 폭발적 수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알맹이입니다. 귀 쫑긋 세우세요. 올해 1월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도장을 찍어준 그 순간부터 월가 ETF 통장으로 빨려 들어간 자금만 570억 달러, 원화 8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영악한 월가 기관들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조단위 비트코인을 금고에 쌓아놨는데 관상용으로 썩히는 건 돈 낭비 아니야? 돌려서 매달 이자를 뽑아낼 방법은 없나? 이 탐욕에서 나온 답이 바로 2026년 원탑 유망 테마 BTC파이입니다. 널린 게 알트 테마인데 왜 BTC파이에 목숨을 걸라는 겁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죠. 이 섹터가 미친 듯이 떡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트코인 자산파이 자체가 다른 테마와 비교 불가입니다. 비트코인 시총은 1조 4천억 달러, 2위 이더리움이 2,400억 달러니 체급이 6배나 무겁죠. 그런데 그 99%가 일도 안 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미 디파이로 다들 바쁘게 돈을 버는데 비트코인 마을에는 그런 공장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크립토 역사상 가장 돈 냄새가 진동하는 처녀지가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이 대목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본래 비트코인 메인넷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즉 코드 기반 자동 계약 기능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더리움은 태어날 때부터 가능했지만 비트코인은 보수적 성향 탓에 이 기능이 잠겨 있었죠. 그래서 내 코인 맡기고 이자 줘, 내 코인 담보로 돈 빌려줘 같은 디파이의 기본 작동이 기술적으로 벽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100억짜리 골드바가 가득한 금고를 들고 가도 은행에서 대출 심사조차 못 받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2024년 바빌론이라는 기술 프로젝트가 기어코 이 방패를 박살냈습니다. 비트코인을 남의 손에 넘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담보 잡고 이자를 캐낼 수 있는 마법의 기술을 런칭한 것이죠. 이를 두고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이렇게 극찬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보안망이다. 다만 그 안전성을 금융으로 써먹을 무기가 없었을 뿐이다. 그런데 마침내 그 첫 번째 게이트가 열렸다. 요약하면 막혔던 기술의 혈이 뚫렸고 큰손들이 지갑을 열었으며 시장 전체가 비트코인의 진짜 파괴력을 깨우치기 시작했다는 것. 이 새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폭발하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럼 평범한 개미들이 이 BTC파이 열차에 탔을 때 챙길 진짜 이득은 뭘까요? 첫 번째 메리트는 보관 패러다임의 변화. BTC파이에서는 비트코인을 네트워크에 연결만 해둬도 추가 보상이 떨어집니다. 베개 밑에 숨겨뒀던 현금 다발이 이율 높은 정기예금으로 업그레이드된 셈이죠. 두 번째, 옛날 코인 투자자들의 매매법은 빨간불 켜져라 하는 기도 매매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BTC파이에서는 코인 값이 횡보해도 연 3%에서 7% 확정이자가 꽂힙니다. 차트가 위로 쏘면 시세 차익, 기어가도 이자 복리, 양방향으로 꿀을 빠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무기는 미친 수준의 안전성. 옛날엔 빗썸이나 업비트 같은 사설 거래소 사장님의 양심을 믿어야 했죠. 거래소가 해킹 파산하면 FTX 사태처럼 전 재산이 잿더미가 됩니다. 반면 BTC파이는 블록체인 코드를 믿는 방식, 알고리즘이 기계처럼 돌아가니 횡령이나 먹튀가 불가능하죠. 직관적으로 배신하지 않는 로봇 은행입니다. 복잡한 원리 다 빼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 비트코인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차트가 오르든 내리든 매달 마음 편하게 복리이자를 타먹는다. 이게 알파이자 오메가입니다. 게다가 절대 놓치면 안 될 호재, 미국 정부가 이 BTC파이의 돈 냄새를 맡고 합법적인 판을 깔아주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SEC 현물 ETF 승인, 2025년 7월 지니어스 액트 통과, 2026년 4월 미 재무부 시행 가이드라인 완비. 한마디로 월가 큰손들이 눈치 안 보고 BTC파이 위에서 금융상품을 런칭할 완벽한 도로가 깔렸다는 뜻이죠. 거기에 패러다임을 선봉으로 앤드리슨 호로위츠, 폴리체인, 갤럭시 디지털 같은 크립토 일진들과 월가 황제, 블랙록 피델리티까지 동시에 한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코인 역사책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고래들 스스로 여긴 무조건 수십 배 터진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절대 안 나오는 그림입니다. 팩트체크. 이 테마에 발만 담갔던 스택스는 BTC파이가 외계어 취급받던 시절 그저 원조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2023년 9월 0.5달러에서 출발해 단 7개월 만에 3.8달러를 찍으며 668% 떡상했습니다. 그때 1000만 원만 태우셨어도 7,700만 원이 됐을 거란 얘기죠. 뒤를 이은 바운스피트도 상장 한 달 만에 110% 이상 펌핑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냉수 먹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저 코인들은 이미 너무 많이 퍼져 개미가 잔뜩 꼬인 탓에 끝물 차트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포인트는 정답은 뻔합니다. 아직 시동도 안 걸린 비트코인 99%의 눈먼 돈이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올 진짜 차기 BTC파이 독점 대장 코인의 바닥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내 2026년 하반기 폭발 사이클을 타겟으로 월스트리트 큰손들이 자기 돈 먼저 받아달라고 대기표 뽑고 줄 서 있는 운명의 종목을 캐왔습니다.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종목이 1등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570억 달러 펀드를 합법적으로 펌핑시키기 위해 월가 카르텔이 기밀 유지 속에 몰빵하기로 약속한 단 하나의 비트코인 영지식 증명 전용 레이어 코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독보적 프리미엄 때문에 월가 다크웹 정보망에서는 몇백 %가 아니라 수십만 %라는 펌핑 타깃가가 공공연히 떠돕니다. 블랙록 수석 매니저들조차 보안 메신저로만 돌려보는 이 1급 기밀코인은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는 1분 1초에도 기간 매매 보시 차트에 티 안 내고 바닥 물량을 진공청소기처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중에 코인데스크 속보에 대문짝만하게 박히고 나서야 그때 치킨값 5만 원만 담아둘 걸 하면서 평생 이불킥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력이 살짝 벌려둔 짧은 골든타임 티켓을 움켜쥐고 인생 역전 추월 차선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영순위 코인의 진짜 이름과 매집 차트는 영상에 띄울 수 없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되는 작전이라 영상으로 박제되는 순간 세력 알고리즘이 개미 꼬인 걸 감지해 지독한 가격 흔들기로 우리 같은 개인만 털리게 되거든요. 그 대신
저를 믿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이 부의 비밀번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은 제목 옆 더 보기를 누르시고 PC는 영상 바로 밑 설명칸에 파란색 하이퍼링크가 있을 겁니다. 링크 들어가시면 5초면 끝나는 체크리스트 2개가 뜹니다. 틱틱 누르시고 제출 버튼만 한번 쳐주시면 월가 정보통들이 숨기려는 이 BTC파이 대장 코인의 이름과 정확한 매수전을 여러분 핸드폰 메시지로 단 1원의 요구도 없이 100% 무료로 즉시 쏴드립니다. 오해는 금물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풀매수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 100원어치도 안 사셔도 됩니다. 일단 링크부터 누르고 정보를 챙긴 뒤 정말 블랙록이 쓸어담는 수십만 프로 종목이 맞는지 직접 차트 보고 의심하고 공부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후원금이나 유료 회원방 가입 같은 걸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디 제 프사를 도용하는 사기 채널을 철저히 조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 나중에 오늘 정보로 계좌가 빨갛게 불타고 졸업할 만한 수익을 내셨을 때 그때 채널에 돌아오셔서 댓글 한 줄 달아주시고 지인들에게 채널 홍보 한번 해주시는 것. 오직 그 채널 성장의 기쁨이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뿌리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역대급 자본의 쓰나미는 이미 발밑까지 밀려왔고 살짝 열려있는 이 비상구는 조만간 차갑게 닫힐 겁니다. 망설일 타이밍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누르고 5초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마스터키를 손에 쥐세요. 과감히 행동하신 분들만 결국 부자의 반열에 오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